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은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것일까요? 두 번째는 복수심은 인간에게 긍정적인 힘을 줄까요? 아니면 부정의 힘을 줄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사마천 사기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마천 사기 역사 이야기 중에서 사기 세가 30편 중에 첫 번째로 시작되고 있는 오태백 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은 중국 주나라 춘추 시대에 오나라를 세운 시조입니다. 공자는 태백이 3번에 걸쳐서 왕권을 양위했을 정도로 덕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런 태백을 높이 칭송했다라고 공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일러서 우리는 양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마천은 이 양위를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 첫 번째 오태백과 그의 후손인 계찰은 왕위를 사양한 것으로 크게 이름을 알린 사람들입니다. 반면 같은 오나라의 후손인데도 함래라 불려지는 공자광은 자기 사촌인 유호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권력을 양위한 자 그리고 찬탈한 자, 이 둘을 대비하여 사마천은 오나라의 역사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고사성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신상담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오나라의 왕 부차와 월나라의 왕 구천 사이에 벌어지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권을 양위한 자와 왕권을 찬탈한 자의 이야기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오태백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 왕 계보를 보게 되면 왕권의 양위와 찬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오나라의 왕 계보를 올려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은나라 이후 주나라의 문왕의 할아버지인 태왕이 있습니다. 고공담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맏아들 태백이 있고 둘째는 중용, 그리고 마지막 셋째 계력이 있었습니다. 형인 태백과 중용은 막내 동생 계력이 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이민족이 살고 있는 형만으로 도망쳐서 몸에 문신을 새기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살게 됩니다. 이 형만은 지금 양쯔강하고 상하이 지역입니다. 계력의 아들은 바로 서백창입니다. 훗날에 주나라의 문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나라의 문왕의 아들이 주나라를 완전하게 세운 은나라를 멸망시킨 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덕 있는 인물, 특히 셋째 막내 아들 계력입니다. 이 사람에게 왕위를 양보한다는 것은 큰 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간에 권력을 쥐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왕권을 물려주는 양위를 미덕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태백은 형만 지역으로 달아나서 그곳을 구오라고 명명을 짓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오태백이라고 하여 임금이 됩니다. 즉 오나라의 시조가 된 겁니다. 태백이 아들이 없자 그와 함께 형만으로 이동한 동생 중홍이 그의 대를 잇고 그의 후손들이 쭉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4대째 내려갔을 때 주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주장이 왕위에 올랐을 그 시점에는 주나라가 은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주나라의 무왕이
그의 핏줄을 찾다가 오나라까지 와서 그대로 주장을 오나라의 제후로 봉하고, 또 주장 바로 밑에 동생 우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중에게는 예전 하나라의 도읍지인 지역에 제후로 봉하고 우나라라고 일컫게 됩니다. 결국 이 오나라는 주나라와 같은 희씨성을 갖는 같은 혈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춘추시대 때 지도를 올려놓고 조금씩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장의 동생 우중, 우나라는 훗날 나아갈 진자를 쓰는 이 진나라 헌공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오태백이 세운 이만 지역의 형만은, 여기서 이만이라는 것은 이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형만의 오나라는 계속 유지되고, 그 뒤로 오태백의 19대 후손인 수몽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흥하게 됩니다. 이때 오나라의 왕이었던 수몽은 이제 스스로 왕이라고 일컬으면서 이후에 중원지역, 그러니까 중국의 그 중심지역이죠. 중원지역과 조금씩 소통하기 시작하고 이웃나라였던 초나라와 이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지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춘추시대 때에는 약 30개국 이상의 소규모의 많은 나라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큰 나라로 치면 일단은 나아갈 진자를 쓰는 진나라가 있고요. 또 같은 진이로 표현되지만 나중에 진시황제의 조상이 되는 진나라가 있고, 또 제나라, 연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 그 다음에 월나라, 이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나라 바로 위쪽에 보면 서나라가 있습니다. 또 노나라도 있고 당나라, 여러 가지 나라들이 산재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나라는 우리가 춘추 5패라고 얘기할 때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도를 떠나서 오나라의 왕 계보를 쭉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백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양위의 이야기는 수몽의 아들 계찰에게서 또 한번 반복이 됩니다. 수몽에게는 재번, 여제, 여매, 계찰이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계찰인데, 이 계찰이 덕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으면서 훌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수몽도 그렇고 그 형제들도 모두 계찰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수몽은 후이 왕위를 막내인 계찰에게 물려주고자 하지만 계찰은 굳고 왕위를 받겠다는 것을 사양을 합니다. 결국 아버지 수몽이 죽고 그의 큰아들인 재번이 막내 계찰에게 왕권을 잇게 하도록 했습니다만, 계찰은 굳고 사양하면서 농사짓기를 원하면서 농사를 지어버립니다. 하는 수 없이 이 큰아들 재번이 왕위를 승계하게 되고, 또 그 재번이 죽자 다시 둘째 동생 여제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 수몽의 뜻에 따라서 형제들 간에 왕위를 물려 이어 내려가기로 합니다. 이때 막내 계찰은 연릉 지역에 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찰을 연릉계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왕이 된 여제는 계찰로 하여금 노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 중원의 여러 제후국들을 사절로 방문해 가지고 외교력을 펼 수 있도록 합니다. 계찰은 음악 그리고 춤 이런 곳에 조예가 깊어서 노나라에 들렀을 때 어떤 음악을 듣고 또는 춤을 보고는 천자의 나라 주나라의 각각의 제후국 또는 왕국의 흥망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듣고 그 나라의 어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때 계찰이 방문했던 나라는 대표적으로 노나라 그리고 제나라가 있습니다. 제나라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영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나라를 들러서 자산을 만나고, 또 호위할 위자를 쓰는 이 위나라를 들르기도 하고, 또 나아갈 진자를 쓰는 진나라에 들러서는 원래 진나라가 가문이 조씨,
한씨, 위씨 이렇게 세 개의 성씨가 같이 있는데요. 나중에 전국시대 때 조한, 위로 세 나라로 갈라지게 되지만 그 당시 그 세 가문의 각각의 사람들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돌아오면서 또 서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개찰은 중원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소양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개찰은 덕망과 이와 같은 문화적 소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중원을 돌면서 거꾸로 오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는 양보했으되 오나라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개찰의 성품을 유추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개찰, 개검 또는 개찰, 괴검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개찰이 처음 중원으로 사신의 길을 떠났을 때 오나라의 바로 북쪽에 서나라가 있습니다. 이 서나라를 들러서 서왕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왕은 평소에 개찰이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그 복음을 달라고 하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개찰 역시 속으로 저 서왕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원한다는 것을 눈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원의 각 나라를 사신으로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서왕에게 복음을 주지 않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찰이 각 나라를 방문을 한 다음에 돌아올 때 그 서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서왕은 그때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개찰은 자기의 복음을 풀어서 서왕이 묻혀있는 무덤 옆의 나무에 걸어놓고 떠나갑니다. 자, 이것을 보고 따르던 시종이 개찰에게 묻습니다. 아니, 서왕은 이미 죽었는데 그 검을 또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개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처음에 마음속으로 서왕에게 주기로 결정했는데 서왕이 이제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어찌 나의 뜻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개찰, 개검은 이 글을 요약한 고사성어입니다. 같은 말을 중국 당나라 때 사람인 이안이 몽구라는 곳에서 개찰, 괴검으로 적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한자어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천은 개찰의 이러한 인물됨을 평가해서 연능계자의 어질고 덕성스러운 마음과 그의 도와 의에 감탄해서 높이 추앙하는 말을 합니다. 연능계자의 세심한 자취만 봐도 깨끗함과 혼탁함을 그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개찰을 견문이 넓고 학식이 풍부한 군자라고만 말할 수 없지 않겠는가 라며 연능계자에 대해서 사마천은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나라의 왕위를 양위한 태백과 개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왕위를 찬탈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 왕 여제가 오나라 왕으로 있을 당시 초나라와 오나라는 자주 변경해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오나라의 여제가 죽고 그 다음 동생인 여매가 왕에 오릅니다. 이때 옆나라 초나라에서는 오자서의 아버지 오사를 죽인 평왕이 초나라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매가 제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죽자 오나라 백성들은 또다시 막내 개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 개찰은 국구사양을 하고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왕위는 여매의 아들인 요가 받게 되고 요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개찰의 조카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이때부터 오나라의 왕위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여러 번 왕위를 거부한 삼촌 개찰도 그 다음 때 조카들 간의 왕위 다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개찰처럼 자신이 권력의 한 복판에서 직접 뛰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권력 다툼이 완벽하게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왕위에 새롭게 오른 요왕을 살해한 공자 광의 이야기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위의 미덕을 보여준 오태백과 계찰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왕위 찬탈에 성공한 공자 광의 이야기, 즉 함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나라의 왕에 대한 계보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자 광은 제번의 아들이었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사촌이었던 요가 왕위에 오른 데에 큰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찰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제번, 여제, 염의 순으로 왕위가 쭉 전해져 갔는데 계찰이 왕위를 거부하자 염의 아들 요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자광은 막내 삼촌이었던 계찰이 왕위를 사양하라면 당연히 큰 집안 장손인 자신이 마땅히 왕위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이게 공연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공자광은 그 이후로 항상 왕의 자리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시도할 염두를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요왕 9년입니다. 초나라와 오나라의 변경에서 뽕잎을 따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초나라가 먼저 오나라를 공격해서 그 변경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초나라에서 망명한 오자서가 오나라의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이 오자서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오자서 열전에 3편으로 나눠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카드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자서는 초나라 평왕을 피해서 오나라로 망명해온 초나라 사람입니다. 오자서는 자기 아버지와 형을 죽인 초나라 평왕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나라 요왕에게 초나라를 공격할 것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때 오자서가 평왕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말한다는 것을 눈치챈 오나라의 공자광은 초나라의 공격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이때 역시 오자서도 이 공자광이 오나라의 왕위에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광에게 자기가 알고 지내던 전제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자, 이 전제는 나중에 오나라의 왕이었던 요왕을 암살하게 되는 자객입니다. 결국 공자광은 오자서가 소개한 전제의 힘을 빌어서 자기 사촌이었던 요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객열전에 나온 전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카드로 자객열전에서 전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자광은 오나라가 초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 요왕의 형제 중에 가병과 초경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나갔다가 초나라에 포위되어 퇴각하지 못하고 고립된 시점을 기회로 삼아서 요왕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술자리를 베풉니다. 자, 이때 요왕은 만해 사태를 대비해서 자기 왕궁에서부터 공자광의 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술자리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호위병을 쭉 늘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음식을 올리는 사람들 모두도 몸수색을 하게 합니다. 근데 공자광은 연회 중에 발이 아프다는 핑계로 연회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 사이 사주를 받은 전제는 요리사로 위장을 해서 생선구이 안에 짧은 비검을 숨기고 요왕에게 나아갑니다. 전제는 그때 생선구이 속에 짧은 비수를 꺼내 요왕의 가슴을 찔러 암살을 하고 그와 동시에 호위병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광은 전제의 도움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고 왕위에 오른 함려라고 하는 왕이 됩니다. 자, 함려는 전제의 아들을 나중에 상경에 올려 보답을 합니다. 자, 상경이라 하면 일반 평민을 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왕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오나라로 돌아온 막내 삼촌 개찰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됐다. 조상님 제사만 끊기지 않는다면 어차피 우리 군주가 누가 된들 뭐 원망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직접 난을 일으킬 수도 없고 세워진 자를 따라야 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선인의 법도다 라고 하면서 막내 삼촌 개찰도 조카인 광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춘추 시대의 패자가 되고자 하는 오나라의 합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데타 성공으로 왕이 된 합려에게는 여러 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제를 소개했던 오자설을 비롯해서 초나라에서 또 넘어왔던 태제, 백비, 그 다음에 제나라에서 온 장군, 손모, 손자병법을 기술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합려를 도왔습니다. 합려는 이들의 힘을 빌어서 초나라를 쳐서 물리쳤고 또 초나라의 수도 영까지 이르러 가지고 수도도 차지합니다. 이때 오자선은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초나라의 평왕이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혀 있는데 그 무덤을 파헤치고 그 평왕의 시체를 끄집어내서 채찍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복수를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굴묘편시라는 고사성어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도 오나라는 중원의 제후국들과 전쟁을 통해서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나라가 초나라를 치러 간 사이 월나라가 오나라의 뒤통수를 치고 초나라는 진나라에 또 구원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오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나라는 세력이 다시 조금 더 위축이 되게 됩니다. 이때를 틈타서 합려에게는 동생 부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계가 형이 쿠데타 일으키는 것을 보고 배웠는지 형 합려를 배신하고 스스로 오나라의 왕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합려는 이 소식을 듣고 오나라로 즉시 돌아와서 자기 동생 부계를 쳐서 내쫓아버립니다. 결국 이 부계는 초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합려는 명성을 크게 떨쳤지만 월왕 구천과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시점에 월나라의 군대는 세 줄로 쭉 늘어져서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스스로 칼을 들고 목을 찔러 오나라의 군대의 어떤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해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나라가 사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오나라는 그때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이 합려가 월나라의 군사에 의해서 부상을 입게 되는데 합려는 그 이후로 그 부상 때문에 파상풍이 들었는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합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아들 부차에게 월나라에게 꼭 복수하라고 명하고 죽게 됩니다. 자, 합려에 이어 왕위에 오른 아들 부차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월나라의 구천을 꺾기 위해서 졸치부신, 그러니까 이를 갈고 속을 썩는 그러한 일을 감행합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 매일같이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복수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신상담의 와신입니다. 결국 부차는 월왕 구천을 회계산에서 꺾고 오나라의 신하로 부차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복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자서와 부차의 갈등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천이 오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회계산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 월나라의 왕 구천은 자신아 문중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후궁 서씨를 부차에게 바치고 또 오나라 태제였던 백비에게는 뇌물을 써서 오나라의 부차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달라라는 딜을 합니다. 하지만 구천이 이와 같이 좀 목숨을 건지는 일, 그렇게 한 일은 어찌 보면 나중에 복수할 날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초나라 평왕에게 복수한 경험이 있던 오자선은 뒤탈이 없도록 부차에게 월나라 구천을
깨끗이 처단할 것을 여러 차례 간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나라의 왕 부차는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뇌물 받아먹은 간신 백비의 의견을 들어서 구천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부차의 마음속에는 월왕 구천 같은 사람은 신경 쓸 대상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차에게는 이제부터 중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제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까지도 견제하고 공격하면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불타오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부차는 오자서의 간언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자서를 시기했던 정적이었던 백비가 오자서를 모함해서 비난하자 오자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자서가 전쟁을 피해서 자기의 자식 아들을 제 나라에 빼돌렸다라는 백비의 말을 듣고 부차가 오히려 오자서를 신임하지 않게 되고 또 결국 오자서에게 칼을 보내서 스스로 자결하도록 명합니다. 부차를 설득시키기에 한계에 다다른 오자서는 이제 죽으라는 칼을 받아들고 작심한 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가래나무를 심어 그 나무가 자라거든 그 나무로 나의 관을 짜고 내 눈을 뽑아서 오나라의 동문에 걸어두어라. 그러면 내가 월나라가 오나라를 치러 멸망시키러 오는 것을 내가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오자서와 함려는 군신 간에 서로 화합하고 신뢰하는 관계였지만 함려의 아들 부차와는 오자서가 반목하는 관계로 변질된 겁니다. 자, 이 시점에 사자성어 이야기를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와신상담. 자, 한자로 누울 와자, 섬나무 신자, 그 다음에 맛볼 상자, 쓸개 담입니다. 장작 위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의 맛을 본다라는 그러한 한자 성어입니다만 여기에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와신과 상담입니다. 오나라의 왕 부차는 아버지 함려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일같이 장작 위에서 잠을 자면서 월왕 구천을 향해 이를 갈게 됩니다. 와신하게 됩니다. 반면에 회계산에서 오나라에 패하고 부차의 신하가 된 구천은 부차의 똥까지 먹어가면서 또 자기가 아끼던 애첩 서시를 넘겨주면서까지 치욕을 당하고 이때 월왕 구천은 매일같이 쓸개를 핥으면서 부차를 향한 복수의 꿈을 꾸며 상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복수를 위해 오왕 부차는 와신을 했고 월왕 구천은 상담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와신 상담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오나라의 왕 부차는 중원에 진출해서 여러 나라들과 세력을 다투는 위치에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공자의 제자로 유명했던 자공이 진나라,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러한 각각의 나라를 돌면서 유세를 합니다. 이때 오나라가 중원 쪽에 집중해서 세력을 넓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 바로 자공입니다. 자공은 월나라의 구천을 찾아가서 중원에 집중하고 있는 오나라의 뒤통수를 치라고 알려줍니다. 자, 월나라 구천은 자공의 제안에 따라서 중원 진출에만 몰두해 있던 부차가 오나라를 비워두고 나아갈 진짜의 이 진나라의 왕과 맹주를 놓고 다툴 때 나라를 비운 틈을 타서 오나라를 공격해 오나라의 태자 우를 생포하게 됩니다. 자, 이때서야 여러 나라의 견제를 받게 된 부차는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월나라 구천에게 화해하자고 요청을 하지만 이미 월나라의 구천은 강성해져 있었고 오히려 오나라를 공격해서 오나라 땅을 차지하고 오나라의 왕의 부차를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나라는 나라를 잃게 된 거죠. 하지만 월나라의 구천은 부차에게 죽이지는 않고 민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부차는 자괴감이 들었는지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자서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을 해버립니다. 자, 이 시점에 월왕구천은 부차의 신하로서 자기의 주군을 마하게 만들어들인 간신 백비도 잡아서 함께 주살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나라는 월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473년 멸망을 당하고 춘추시대의 무대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마천사기 오태백 세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이 권력에 대한 욕심과 권력을 내려놓는 것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와신상담의 이야기처럼 복수는 결국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마천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마천 오태백 세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에 예고를 하겠습니다. 자, 내친 김에 이 월왕세가 월나라 구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번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 저의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